예, 이번 시간에는 운동의 법칙, 그래서 뉴턴의 1법칙, 2법칙, 그리고 3법칙까지 운동의 법칙에 적용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봅시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라지 M, 스몰 m인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여 B를 일정한 힘 F로 당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 2법칙을 이용하여 A,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다음같이 추론하였다. 공기 저항과 실의 저항은 실의 질량은 무시할 만하다. 그래서 A와 B 하나의 물체라 생각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이므로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럼 전체 생각해 봅시다. 전체에 주어지는 힘 F라는 힘을 가지고 질량 라지 m과 스몰 m이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m 플러스 스몰 m이 같은 가속도 a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계산해 보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라지 f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요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각각 계산해 보면 a도 오른쪽으로 얼마야?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f, B도 오른쪽으로 얼마야?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F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A에 작용한 A의 가속도 그리고 A의 질량이니까 요거에 작용하는 R자 힘, B에 작용한 R자 힘을 계산해 보면 요게 가속도죠. 요게 각각의 가속도입니다. 가속도에다가 그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해주면 작용하는 R자 M이죠. 그래서 A의 크기는 라지 m이니까 B의 크기는 질량이 스몰 m이니까 어떻게 돼?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스몰 m 곱하기 F. 찾아보면 어떤 거 되겠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답일 겁니다. 그림과 같이 자동차는 OP 구간과 PQ 구간을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A1, A2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였다. 그래서 OP 구간은 가속도 A1이었고요. PQ 구간은 얼마야? 가속도 A2라는 구간으로 합니다. OP와 O점과 P점을 통과하여 할 때 속력이 각각 50km, 70km였대.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O에서 P까지 평균 속도는 얼마니? 평균 속도는 60km가 평균 속도일 거야. 그런데 OP 구간이 평균 속도가 60km였대. 계산해보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래서 V 평균은 2분의 V 플러스 V0.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이 해주니까 얼마야? 50 플러스 70 해주니까 2분의 해주니까 얼마야? 이게 60km가 나오지. per hour가 나오겠죠. 그런데 OQ 구간, O에서 Q까지는 전체 구간이 평균 속력이 6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OP 구간의 평균 속력이 60km인데 O에서 Q까지도 60km라는 얘기야. 그러면 O에서 P까지 60km면 P에서 Q까지도 얼마야? 이때도 60km per hour라는 평균 속력을 가지죠. 이때도 평균 속력이 같아. 그럼 계산해 보면 평균 속력,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 속력이 50에서 70 중간. 70에서 얼마 가야지 60이 나오겠니? 그렇지. 요건 50km per hour가 될 거예요. 운동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속력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때 각각 이동한 거리가 SL 그리고 3L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강식 알고 있는 건 뭐냐면 EAS 이꼬르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공식이 있었죠. 그런데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처음 속력, 나중 속력, O에서 P까지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이나 P에서 Q에서 나중 속력이나 같죠. 다시 말하면 요 두 개의 값이 같습니다. O에서 P 구간이랑 그리고 P에서 Q 구간의 처음 속력, 나중 속력 값이 같다. 물론 뭐 마이너스 값이긴 했지만 어쨌든 크기 비교하니까. 그렇다 보면 A와 S와는 무슨 관계니? 반비례 관계죠. 그 말은 뭐야? 이동거리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의 비가 1대 3이니까 가속도의 비도 3대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속도 측정 구간에서 자동차가 직선 운동을 따라 센서 A를 통과하는 순간 등가속도 운동하여 A로부터 15m 떨어진 센서 B를 통과한다. 이 거리가 15m란 얘기예요. 자동차 A를 통과할 때 속력은 20m/s고 A와 B의 평균 속력은 15m/s래. 그러면 평균 속력이 얼마란 얘기야? 15m/s라고 얘기했죠. 아까 전에 또 공식 기억하니?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입니다. 그렇죠? 그럼 평균 속력은 15m/s라고 얘기했는데 2분의 처음 속력 얼마야? V 나중 속력 플러스 처음 속력이 20m/s 되니까 요거 얼마겠니? 바로 V는 10m/s가 되겠죠. 그래서 센서 B를 통과할 때 얼마야? 10m/s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럼 우리의 문제 조건에서 V는 나중 속력은 10m/s고요. 그리고 V0 처음 속력은 20m/s고요. 그때 이동거리 S는 뭐야? 15m라고 얘기했고요. 가속도 A를 물어봤습니다. V0, SA.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공식 어떤 거이니? 그래서 EAS 이꼬르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E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S 15 이꼴 그 다음에 나중 속력 얼마야? 100 빼기 얼마야? V제곱 20의 제곱이니까 4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300일 테고요. 요거는 30A는 300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그래서 가속도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0m/s 제곱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가속도 크기니까 방향만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쪽 방향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줄어든 겁니다. 3번 봅니다. 그림은 두 지점 PQ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100m, 50m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철수가 5m/s 제곱의 일정한 속도로 P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 걸리는 T1이고, 다시 말하면 P에서 학교까지 갈 땐 얼마의 속도? 5m/s 이렇게 속도로 갔고요. 그 다음에 Q에 정지했던 영위가 1m/s 제곱의 일정의 가속도로 학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2래.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는 얼마래? 1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했다고 합니다. 처음 속력을 제이로고. 그러면 철수가 간 속도로 따져보면 100m를 몇 초 동안에 가야지 되겠니? 그래서 T1은 얼마야? 20초가 되겠죠? 5m/s로 20초 곱해주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거리니까. 그래서 T1은 20초일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동한 거리 S에 대한 공식 뭐 있었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지만 영위가 갈 때 처음 속력은 당연히 제로였을 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50은 2분의 1 가속도 1 곱하기 T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2 넘기면 결국에 T는 얼마다? 10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1은 20초, T2는 10초, 20초, 10초 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프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봅시다.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뜻하는 건 뭐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보다 y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x 증가량은 시간이 될 테고요. y 증가량은 속도입니다. 속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뜻하는 건 뭐다? 바로 가속도죠.
그래서 0초부터 1초 동안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니? 1분의 2니까 2m/s 제곱 맞죠. 1초부터 2초 때까지 1초부터 2초 때까지 속도 변했니? 변하지 않았니? 속도 일정했죠. 속도가 일정했으니까 등속도 운동했습니다. 맞습니다. 0초부터 2초 때까지 이동거리, 변이를 물어봤어요. 이동거리를 물어봤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이동거리를 만들어봤는데 여기 그래프에서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러면 가로는 시간이 될 테고요. 세로는 속도입니다. 좀 더 써보면 시간 곱하기 시간분의 변이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결국엔 뭐야? 그래프에선 변위입니다. 면적이.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만 인중했으니까 변이나 이동거리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몇 미터? 요 그래프 면적은 1미터고요. 요 위쪽의 네모 면적은 뭐야? 2미터입니다. 합이 몇 미터? 3미터. 맞겠네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두 물체 라지 AB에 힘 FA, FB가 각각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래프는 A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FAB가 각각 한 일은 WA, WB라고 얘기합니다. 한 일 W는 F 곱하기 S죠? 오케이?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그럼 요거 좀 더 써보면 M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이동거리 S 해주면 되죠? 그래서 WA는 MA 곱하기 AA 그리고 SA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봅시다. A의 질량은 얼마였니? A의 질량은 스몰 m이네. 그리고 A의 가속도를 따져보면 가속도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속 C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더라?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기울기 가속도니까 A의 기울기는 T분의 2V네요. 그래서 곱하기 해주면 T분의 2V가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뜻하는 건 뭐야? 면적은 바로 변위라고 했죠. 가해준 힘,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구해주면 요 그래프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t 곱하기 2v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SA에 해당되는 부분, 요 부분이 AA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면 M, E, V의 제곱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WB를 봅시다. WB는 MB 곱하기 A, B의 가속도 곱하기 S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 곱하기 가속도 A는 요 그래프의 기울기니까 T분의 V 그래서 T분의 V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게 바로 SB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거 AB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TT 약분하면 결국엔 M 곱하기 2분의 V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WA 대 WB는 M, 2V 이 앞으로 뺄게 2MV의 제곱 대 2분의 1 MV의 제곱이 이게 WA 대 WB입니다. 약분하면 결국에 뭐야? 4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2m으로 같은 물체 AP가 둘을 통해 실내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A와 B의 높이 차는 H이다. 그림 나는 가의 상태에서 B를 연직 아래로 일정한 힘을 F로 당긴 것이다. 다음은 나에서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A의 속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A와 B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따지고 보면 보자. B는 얼만큼 내려야 되니? 2분의 h만큼 내려오겠고요. A는 얼만큼 내려와? 올라가? 2분의 h만큼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가해준 1 W는 F 곱하기 S니까 가해준 힘은 F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 얼마니? 실제로 H 아니야. 2분의 H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요건 공급된 1 가해준 1입니다. 가해준 1이 결국에 보자. 가해준 1이 B의 경우는 높이가 내려왔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을 테고요. A의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겠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질량이 갖고 변, 위, 높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아졌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감소 증가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A와 B의 뭐만 돼? 운동 에너지만 됐겠죠. 그럼 보자. 공급된 일은 각각의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됐을 텐데 통력은 부분이 있겠지만 요거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거 질량에 대한 부분이죠. 질량이 얼마니? M짜리, 2M짜리와 2M짜리가 결국 얼마야? 4M짜리가 움직였죠. 그래서 4M짜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F 곱하기 2분의 H 이꼴 2분의 1 곱하기 4M 곱하기 V의 제곱입니다. 요거 2 남고 해주면 이거 넘기면 4분의 FH 이꼴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그림은 두 자동차 A, B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가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 속력은 각각 20m/s, 10m/s이고 A에서 기준선 PQ까지 운동하는 걸린 시간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을 만약에 T라고 얘기하면 B는 얼마큼 걸려? 2배 걸렸으니까 2T만큼 걸렸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또 A의 가속도를 A 그리고 B의 가속도를 얼마야? A 라지 B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가 같아요. 그럼 우리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가 뭐니? V는 V0 플러스 AT인데 요건 S에 대한 부분이 없고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 공식 쓰면 돼요. 처음 속력 나왔으니까 나중 속력을 모르니까. 그래서 요 공식을 써보면 A 입장에서 이동한 거리 SA를 따져보면 얼마니? 처음 속력 20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라지 AA 곱하기 T의 제곱이 되겠고요. B가 이동한 거리 SB의 경우는요. 처음 속력 10 곱하기 걸린 시간 2T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B의 가속도 곱하기 2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가 같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이거 얼마니? 2분의 1 AAT의 제곱은 2AB의 T의 제곱과 같죠? 그러니까 결국엔 몇 대 몇이야? 4대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T0일 때 자동차 AB가 각각 V, 3V로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하는 순간부터 각각 등속도 운동한대. 그러면 A도 V로 일정하고요. B도 V로 일정한 거야. 3m/s. 그래서 얘도 3m/s 일정하고 여기를 통과할 때도 V로 됩니다. T가 4초일 때 A는 B보다 8m 앞서 있대. 그럼 보자. A는
속력 곱하기 t가 해준 것이 바로 이동거리죠. 그러면 A의 이동거리 SA는 V 곱하기 4 해주면 나오겠죠. B의 이동거리 SB의 경우는 V 곱하기 T 해주면 이동거리인데 요게 3 곱하기 4 해주면 얼마야? 바로 12m를 갔습니다. 그래서 B는 4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해서 12m를 갔는데 A는 12m에다가 8m를 더해갔어. 토탈 몇 미터를 갔겠니? 20m를 갔겠지. 그때 속력 얼마니? 따져보면 뭐 곱하기 4가 20m/s야. 20m야. 해주면 이게 답이 나오겠죠. 자, 그림은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 출발 후 2초, 4초 때 자동차의 속력은 각각 4m, 8m/s였대. 그러면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2초부터 4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봅시다. 이거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여기 2초, 여기 4초. 그때 4m/s VT 그래프니까 이때 8m/s 이런 운동을 했을 거예요.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0초부터 2초 때까지, 다시 말하면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요거예요. 요 면적. 요거 면적. 0초부터 2초 때까지는 요 면적을 이동했어. 그럼 몇 배니? 하나, 이거 삼각형 거리 보면 되지. 몇 배야? 요건 하나, 둘, 세니까 2배 아니고 3배가 되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3초일 때 속도를 따져보면 요 사이에 3초, 요게 3초니까 요거 4초, 6초. 그래서 맞죠. 가속도의 크기는 2초 동안 이미 4m/s 하니까 맞겠죠. 그래서 니은디귿 이게 답이겠네요.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t가 0일 때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20m/s로 속력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 B가 Q를 10m/s로 통과한다. A는 등속도야. B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래서 2초일 때 얘는 얼마큼 이동해서 얘도 똑같이 20m/s로 됐겠고 얘는 등가속 운동해서 A와 B는 같은 속력으로 스쳐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은 얼마라는 얘기야? 20m/s로 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보자. 그러면 T는 2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A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뭐야? 20m/s로 2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실제로 A가 이동한 거리 몇 미터야? 40m를 이동했죠. B의 경우는 처음 속력은 20m/s, 나중 속력 20m/s. 처음의 속력 10m/s, 나중 속력 20m/s. 그럼 평균 속력 얼마야? 평균 속력은 15m/s로 2초 동안 이동한 거죠. 그럼 실제로 얘는 몇 미터 이동했어? 30m 이동했겠죠? A는 40m 이동할 거고 B는 30m 이동했으니까 P에서 Q까지 거리는 얼마야? 70m가 되겠죠. 그림과 같이 A, B, C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PQ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ABC의 질량은 각각 M, EM이 마찰이 없는 수평만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만히 놨을 때, 실 없을 때 요거 가만히 놔두면 얘는 아래쪽으로 mg만큼 떨어지려는 힘을 받고요. 얘는 아래쪽으로 얼만큼? 2mg만큼 떨어지려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왼쪽에서 mg, 오른쪽에서 2mg니까 결국엔 오른쪽에서 얼만큼? mg만큼 힘을 바꿨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질량 얼마? m 플러스 2m이 전체 같은 가속도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따져보면 얼마야? 가속도 A는 4분의 1g라는 가속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C의 가속도의 크기는 요거 맞겠고요. P가 B를 당기는 힘. P가
B를 당기는 힘, 요거죠. Q가 B를 당기는 힘.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똑같은 힘을 당겨주면 크기가 같아버리면 이 물체는 뭐야? 정지 or 등속도죠. 그런데 이 물체 가속도 하니까 누가 큰 거니?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Q가 당기는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A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는 B가 알짜임의 크기와 같나? A가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요거고요. B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요거고요. 다시 말하면 질량도 같아. 그러면 알짜임 각각 같겠죠. 그래서 이거겠네요. 그림은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공 위에 영희가 누워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공에 작용한 알짜임은 제로이다. 알짜임이 제로이다. 정지에 있죠. 그러니까 알짜임 제로 맞습니다. 공이 영희에게 작용한 힘이 공이 수평면에 작용한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얘기하면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 바꾸면 되죠. 공이 영희에게 작용한 힘의 반작용은 뭐야? 영희가 공에게 작용해. 또 공이 수평면에 작용한 힘의 반작용은 뭐야? 수평면이 공이 작용하는 거. 그래서 이거 틀리죠? 그다음에 영희가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작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희의 무게가 있고요. 공의 무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영희가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실제로 따지면 라지 mg가 됐겠죠. 자신의 무게만큼 공을 누르고 있을 거야. 그런데 수평면이 공에 작용한 힘의 경우는 수평면의 경우는 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희까지 같이 받아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인 거야? mg 플러스 스몰 mg. 그래서 얼마의 무게? 공의 무게만큼 더 큰 힘을 그래서 작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